자, 오랜만에 윤석열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참고로 윤석열이는요 아주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죠? 접견 기록에 다 나왔어요. 예. 본인이 다 얘기했습니다. 몸 다 좋아졌고요. 특히 눈 건강이 제일 좋아졌어요. 눈 건강이 특히 좋아졌대. 본인이 얘기한 거야. 예. 앞으로는 건강 이슈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나는 백내장인데 윤석열은 좋아졌네. 너무 좋아졌대. 장난하네, 그 비문증이라는 게 그냥 싹 맞아요. 사라졌대. 그렇죠. 막 지금 뭐 미치겠대 좋아서. 잠은 살면서 지금 제일 많이 잔대. 소고지처럼 된 거야. 눈이 예, 소고지처럼. 지금 몽골인입니다. 네. 자, 아주 건강해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 계엄의 핵심 증언을 하는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자 그걸 반박하려고 어제 이제 법정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나 이거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네. 일단 지기현이가 요 재판장입니다. 그렇죠. 지기현이 이야기 타고 가겠습니다. 지기현이는 볼 때마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데요. 지기현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적 재판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충 하고요. 네. 계속해서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눈치만 봐요.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김용현 재판 때 봤잖아요. 맞잖아. 네. 이번에 그 윤석열 재판 때도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데 짧게만 보고 오겠습니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건강상 문제인데 일주일에 4일을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보다는 12월 중에 일주일에 3번 정도로 할 수 있는 날짜를 좀 별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대안이? 예. 그냥 네, 언제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 재판장님 제가 하여튼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저 나오겠습니다. 예, 아유, 아니 근데 이거 뭐 사실 뭐 권리면서 의무이기도 해서 상태가 당연히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만약에 제가 도저히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뭐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은 뭐 스킵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좌우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좀 재판이 많이 잡혀 있고 오히려 12월 달에 재판이 좀 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일이나 아까 22일 20일은 원래 잡혀 있는 건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22. 그것도 몰라. 12월 15일, 12월 22일 그렇게 일단 잡혀 있거든요. 예.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고, 저게 아, 다른 거 있으시다 그랬지 아까. 아이고, 저거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해주시고.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고, 11월 17일 뭐 하는 짓이야. 그래 하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니 의원님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요. 지기현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리고 저 변호인들하고 지금 주고받는 말들은 무슨 자기가 예능을 진행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처음부터 그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태도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지금 재판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덕수 재판이 지금 윤석열에게 위기예요. 예, 빠르게 왜냐하면 진행합니다. 11월에 선고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한덕수 재판으로 중한 유죄가 선고가 되면 이 판결 자기 판결도 부담되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조건 이 재판에서 증인들을 탄핵하고 오늘 곽종근 증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본인이 급한 거예요. 지금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재판에 나오겠다는 태도는 지금과는 달리 네. 그런 입장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힘이 작동을 해서 약간 좀 안심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한덕수 재판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다고 이렇게 보는 거군요. 한덕수 재판이 자기보다 늦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지연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맞습니다. 중한 유죄가 선고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식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재판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막아야 되는 네. 그런 거죠. 변호인들 못 믿고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지기현이가 진짜 너무 심각한 게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안에서는 내란죄가 제일 무거운 죄인데 그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법 체계 안에서 그보다 훨씬 경한 범죄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재판을.
아니, 나는 이거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아니 무슨 저는 들으면서 식당 예약하는 줄 알았어요. 언제 네. 되세요? 언제 되면 어. 그때 잡아줄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재판을 하면서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본인도 12월에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피고인이 원한다고 막 바꿔주고 이러는 거예요? 와. 그게 무슨 재판이 그따위로 해요, 재판을. 해드릴게요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예약할 때는 식당 예약할 때는 하는 거지 재판할 때 그렇게 하냐고요, 판사가. 아 이거 피고인에 어떡해요. 대한 저것은 호의의 표현이고 재판장이 저렇게 웃으면서 재판 소송 지휘를 자기가 저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날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그냥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호인들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마치 본인이 선심 쓰듯이 그리고 피고인도 마치 자기가 재판 나오는 것이 선심 쓰듯이 네. 재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현재 그리고 구속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직이고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뭔 일정을 봐주는데요. 건강도 그러니까. 이상 없으니까 아무 때나 데려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 참 너무 힘듭니다. 이걸 계속 보는 게. 변호인들 눈빛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네. 두 번 할 거 한 번만 와. 진짜 이게 제일 어이가 없네. 진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게 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제 법정에 나온 곽정근 사령관은요 2024년 12월 3일에 이제 내란이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 내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확보 장소 얘기 나오고 11월 1일 나오면서 그때부터 여인영이나 김영인 장관한테 이게 지금 상황이 그게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 소리냐 이게. 네, 10월 1일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곽정근 사령관은 윤석열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완전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소한 미안함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요. 거짓말로 곽정근을 좀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죠. 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저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데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이거네.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서 물어봤기 때문에 네. 저 진짜 유치하지 않아? 진짜 유치해 저자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와. 지금 본인의 밑에 있었던 부하 그 사령관하고 지금 말싸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굉장히 저급하게. 네. 근데 저게 약간 검사의 스킬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굉장히 크게 한 100 정도 물었다가 증인이 계속 부인하잖아요. 그것을 탄핵을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럼 질서 유지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거네.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이 그렇죠. 제 머릿속에는 질서 유지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검사 스킬이에요. 네. 근데 아. 그게 곽정근 증인이 거기에 안 넘어간 거죠. 안 넘어갔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아야 그만해. 이런 봐라 이거 아주 똑똑하네. 알았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정말 유치하고 교활하고 정말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래서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최근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래놓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모든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미루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리고 곽정근 사령관이 그랬어요. 전 사령관이 그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트라우마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거 아니야. 네가 좀 말을 바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대통령을 했던 인간으로서 할 말입니까 진짜? 네, 대통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곽정근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핵심적인 게 국회를 침탈한 국헌분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인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피고인이. 네, 뭐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계속 그러잖아요. 큰 넓은 의원회관 거기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뭐 100명밖에 안 보내는데 네.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으면 그것만 보냈겠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주저리 얘기하니까 곽정근 사령관 딱 한마디로 제압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은 질서 유지할 거면 경찰 보내지 왜 군복을 넣으면 우리를 보내냐. 맞습니다. 정확한 말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뭐 이건 뭐 빼박이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검찰 이슈로 잠깐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게 마지막 검찰의 이제 발버둥이거든요. 네. 안명 검사가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회 검찰 개혁에 대해 부작용이 생기면 여기 국회의원들 다 책임져 라면서 거의 뭐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너무나 화가 났는데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있죠. 네. 이자도 마지막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 주라고. 예, 지금 여기에 얘네들은 희망을 아직도 하나는 갖고 그렇지. 있습니다. 마지막. 네. 이걸로 왜냐? 요 빈틈이 요만큼 생기면은 이거 확 벌려버리거든. 그렇죠.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네. 한동훈이 그랬죠. 그랬잖아요. 네. 노만석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보 보고를 받아보면은 경찰에서 송치되어 어떤 사건 중에서 진범이 가려졌다는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우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 그런 것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볼 때마다 이 보안 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루에 50건 보안 수사로 진범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루에 50건 보안 수사로 진범을 잡아? 나쁘지 않잖아 보안 수사권이. 네. 그럼 이거 자료를 한번 줄 수 있겠어라고 물어봤다고요? 예, 일단은 검찰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보안 수사를 한다니까 보안 수사의 통계를 달라고 했더니 없대요. 뭐야? 근데 어떻게 네. 저런 말을 해? 없다는데 노만석 지금 대행은 저희 동기입니다 또. 검찰. 죄송합니다. 몇 명째입니까 지금? 저희 동기인데 특수 출신이고 그 친윤 검사인데 저 2차 저지선 이런 말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저게 전형적인 특수부 방식이에요. 저걸로 그냥 온 언론이 도배가 됐잖아요. 네. 보안 수사는 2차 저지선이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준비해서 작심해서 온 거고 정보 보고 저것도 준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디테일하게 지금 이 구간 끝날 때까지 통계를 내라. 네. 50건 있다니까 네. 했더니 통계를 냈는데 냈어요? 네,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그 송치되는 사건 중에 뭐 50% 60%를 보안수사를 하고 있다. 그 하게 된 기준이 뭐냐면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검찰에서 기록 정수가 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 수 는 걸 전부 다 보안수사로 잡아가지고 자료를 냈더라고요. 야. 그런데 우리가 수사의 통계라는 것은 조사 건수, 영장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사건의 기소 건수, 불기소 건수 이걸 통계로 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수사보고 한 장, 뭐 의견서, 변호인이 의견서 내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기록 정수가 늘었으니까 우린 다 보안 수사했어. 이걸 가지고 보안 수사했다고 통계를 내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할 거예요. 저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거에 속지 마시라. 이거 중요한 그 말씀 말씀이네.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국회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 그 법원의 전횡, 이 조희대 판결의 사법개혁의 이제 필요성 이것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네. 검찰 개혁이 조금 논의가 물밑으로 예. 조금 조용해졌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 빨리 연내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네. 보안 수사권 하나 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보안수사 통계도 없이 저렇게 모은 검찰총장 대행부터 시작해서 국감장에 나온 모든 검사장들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 보안수사권 무조건 달라. 게다가 그 평검사, 부부장 검사까지 네. 그 막 나와가지고 최재형 검사 이런 사람들 나와서 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보안사건 부분은 보안수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사는 그냥 수사인 거예요. 네. 근데 수사에 방점을 맞춰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수사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등 하나 네. 가지고 무한확대했던 무한확대 했잖아요. 보안 수사는 그 등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무한확대될 수 있다. 검찰이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럼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고 그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는다. 그럼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하려고 했는가?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안 수사가 정말로 그 필요한가? 영국, 미국, 프랑스 어디에도 보안 수사를 하는 검사는 없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전부 다 범죄 천국입니까? 그렇지. 지금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 달라고 하면서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선진국들의 많은 국가들이 범죄자들의 천국이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수사권을 그냥 달라는 검사들의 몽리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노만석 씨의 그 뭐 장난질을 하지 마십시오. 통계로 장난질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통계하면 마치 무슨 객관적 그렇지.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지. 장난질을 한 거야. 제가 볼 때 분명히 종편에서 이거 다룹니다.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를 오도를 해가지고 그렇지. 통계 많다 이러면서 얘기할 거야. 잘 준비해 가라고. 우리는 하나의 딱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자, 선방을 때리는 게. 너희들 한나라당 때 너희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했잖아. 그때하고 지금 왜 달라? 그것도 설명해봐. 그럼 일단 멘붕 옵니다. 아니야 그때는 수사 기소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동의합니다라고 할 거야 이제는. 그렇지. 그래? 보안 수사권으로 치고 6년 들어온다고. 전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친윤
윤핵관인 네. 그 윤한홍 의원, 곽상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 다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와가지고 뭐 검찰이 수사권을 줘야 한다,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 보안 수사권을 잘 방어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통계 장난칠 거거든. 알겠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찰이 또 낸 자료에 구속 사건은 보안사를 뭐 90% 한대요. 구속 사건은 왜 하냐 하면은 구속이 돼서 송치가 되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청 구치감으로 옵니다. 그 네. 당일날. 그러면 검사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 2020년 검찰의 피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경찰과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우위에 있을 때는 피신 조서를 받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피신 조서를 받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사건이니까 검사들이 피신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보안 수사로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사들은. 그러니까 구속 사건의 보안 수사는 많다. 근데 그 많은 것이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래서 구속 사건, 뭐 공소시효 임박 사건 보안 수사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안 수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통계도 달라 그랬더니 통계 자료가 없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네,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죠? 통계도 종이 한 장 덧붙여가지고 하나씩 건수를 올린다. 뭐 의견 하나 올라오면 그것도 이제 그것도- 늘어났기 때문에 보안 수사다. 보안 알았지? 저건 나중에 또. 적어놔서 검찰 피신 조서 능력 등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번 국감 때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장을 대여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와서 끊임없이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의 성과가 법사위 국감의 성과가 법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여실히 보여준 맞습니다. 국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사법개혁 중요한 과제들 예컨대 재판 소원, 네. 그다음에 법 왜곡죄, 그렇죠. 그다음에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찬찬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